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세 정혜인님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손녀 이름을 부르려다 멈칫했던 순간 며칠째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딸의 걱정 섞인 말, 그리고 나도 시작되는 건가라는 두려움 속에서 혜인님이 어떻게 기억의 문을 천천히 닫는 법을 배워갔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혜인님은 평생 건강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전직 체육교사였습니다. 마라톤 동호회 코치로 활동하며 70세까지 활달하게 지내온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거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43세 싱글맘이자 워킹맘인 딸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혜인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나?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혼자 남은 저녁 혜인님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생 자신있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한참을 찾았고, 어제는 오랜 친구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고, 예전처럼 아침 운동을 나가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나도 시작되는 건가? 혜인님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단어, 치매. 평생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자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틈으로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우는 존재처럼 어느새 혜인님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인님은 그냥 주저앉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체육을 가르치며 몸과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손녀에게 운동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마라톤 동호회 후배들과 함께 완주하고 싶었으며, 딸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속도를 늦출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혜인님은 다음날 바로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지성 주치의는 혜인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후 말했습니다.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정혜인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 발병 연령을 7년에서 10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검사 결과는 다행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신중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정상이지만 경도인지장의 전 단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제대로 개입하면 10년을 늦출 수 있어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의 말이 혜인님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혜인님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3개월 전쯤이었습니다. 마라톤 동호회 모임에서 후배 중 한 명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름만 까맣게 잊혀진 그 순간 혜인님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을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통화 중에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더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머리가 베개에 닿기만 하면 금방 잠들었는데 요즘은 잠자리에 누워도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면 어김없이 깨어났고 그 후로는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으며 하루 종일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평생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기가 귀찮아졌습니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생기지 않았으며 나가봤자 예전처럼 상쾌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나가게 되었고 그마저도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혜인님은 요리하는 것이 점점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우거나 냉동식품을 데워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딸 수진이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조차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같은 말 하세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수진의 말에 혜인님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딸이 잘못 기억하는 걸까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요즘 정신이 좀 없나 봐. 엄마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 받은 지도 오래됐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혜인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건망증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럼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수진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혜인님은 김지성 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원장은 혜인님의 증상을 자세히 물어본 후 인지기능 검사를 권했습니다.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 주의력 검사, 언어 능력 평가 등이 포함된 검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은 혜인님은 긴장한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혜인 선생님,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입니다. 김 원장의 첫마디에 혜인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영역에서 나이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직 경도인지장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느끼신 증상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혜인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치매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생님, 최근 미국과 영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 발병을 7년에서 1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이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기관입니다. 김 원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혜인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뇌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해마의 크기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BDNF라는 뇌 성장 인자도 증가해서 새로운 뇌세포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운동만으로요? 운동만이 아닙니다. 식사, 수면,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선생님은 평생 체육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김 원장의 말이 혜인님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혜인님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물론 새벽에 또 깰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있다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인님은 오랜만에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나가는 길, 마침 75세 박노인 회장을 만났습니다. 박 회장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2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운동 안 나오시더니 오늘은 웬일이세요? 회장님, 저 사실 요즘 건강이 좀 걱정돼서 병원 다녀왔습니다. 혜인님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2년 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가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 선생님, 저랑 같이 운동하시겠어요? 그날부터 혜인님과 박 회장의 아침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가르쳐 준 방법은 혜인님이 알던 운동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너무 빨리 뛰지 마세요.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걷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박자를 세면서 걷는 게 중요합니다. 박 회장은 슬로우 조깅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뇌는 리듬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박자로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되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자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20분 정도만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은 느낌이 지속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운동 후 스트레칭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 진단받고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TV만 봤죠. 근데 그럴수록 더 나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름도 더 생각 안 나고 길도 헷갈리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요. 그러다가 주치의 선생님이 운동을 권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억지로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요? 운동만으로요? 운동만은 아니었습니다. 식사도 바꿨고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고 잠도 제대로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운동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다른 것들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혜인님은 박 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나니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공원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가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을 다시 찾은 혜인님은 김 원장에게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정도, 그러니까 하루 30분씩 5일만 걸어도 해마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BDNF라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증가해서 새로운 뇌세포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이 뇌를 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계속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나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혜인님은 박 회장과의 아침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공원에서, 비가 오는 날은 실내 체육관에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박 회장과 나누는 이야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체육교사로 일했던 기억들, 마라톤 대회에 나갔던 추억들,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정 선생님, 예전에 체육 선생님이셨다고 했죠? 저희 동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운동 가르쳐 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박 회장의 제안에 혜인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지금의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혜인님은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았으며 이름도 예전보다 잘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딸 수진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수진은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운동 다시 시작하셨다며요? 응, 박 회장님이랑 아침마다 걷고 있어.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 그런데 엄마 냉장고 좀 봤는데 요즘도 라면이랑 냉동식품으로 드세요? 수진의 지적에 혜인님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운동은 다시 시작했지만 식사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그래. 혼자 먹는데 뭐 별거 있겠니? 엄마 지난번에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식사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날 저녁 혜인님과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에서 수진이 고른 식재료들은 혜인님이 평소에 사던 것들과 달랐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걸 어떻게 요리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수지는 엄마에게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요리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연어는 그냥 굽기만 해도 맛있고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만들면 되며 견과류는 하루 한 줌씩 먹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도 빠지고 뇌 기능도 떨어진대요.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혜인님은 김 원장에게 식사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식사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나 MIND 식단이라고 불리는 방식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MIND 식단이요? 네, 메더터레이니언 DASH 인터벤션 포 NEURODGENERATIV 딜레이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녹색 채소,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통곡물 같은 것들을 많이 먹고 붉은 고기, 치즈, 버터, 튀긴 음식 같은 것들은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런 걸 꼭 지켜야 하나요?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매일 녹색 채소를 드시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도 빠지지만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혜인님은 김 원장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수진이 알려준 대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번거로웠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시금치나물, 김치를 먹었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생선구이나 두부조림을 곁들였으며 저녁에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를 먹었고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먹기도 했습니다. 2주쯤 지나자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식후에 졸리거나 나른한 느낌이 줄어들었고 오후에도 집중력이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할 때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훨씬 밝고요. 그래, 나도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식사를 바꾸면서 혜인님은 요리하는 즐거움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귀찮고 번거롭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생각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가끔 수진과 손녀가 함께 와서 요리할 때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혜인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가족을 챙기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기억도 지키고 가족과의 시간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과 식사를 바꾸고 2달쯤 지났을 때 박 회장이 혜인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 선생님, 저희 동네 노인회에서 작은 운동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리더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저는 아직 제 자신도 챙기기 바쁜데요. 바로 그래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다 보면 자기 자신도 더 잘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운동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혜인님은 망설였지만 결국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한 모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했는데 혜인님의 체육교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걷기 전에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도록 알려주고 걸을 때 자세를 교정해주고 운동 후 스트레칭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 선생님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모임 회원들의 칭찬에 혜인님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운동 후에는 다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요즘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 맛있는 식당 추천 등 소소한 일상들을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모임 회원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생긴 것입니다. 혜인님은 더 체계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걷기 운동, 금요일은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장은 혜인님의 변화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연결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은 판단, 계획,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치매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사회 활동이 이 부분을 계속 자극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혜인님은 운동 모임을 이끌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느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TV만 보다가 하루가 지나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아침부터 설레었습니다. 모임 회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웃고 함께 운동하면서 땀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모임 회원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나갈 곳이 생기고 만날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면 하루가 기대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인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사도 바꾸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혜인님의 삶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이었습니다. 여전히 밤에 잠들기 어려웠고 새벽에 자주 깼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원장과 상담할 때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수면이 뇌 건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린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뇌는 자는 동안 청소를 합니다. 글림프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 특히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제거합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원장은 수면 위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말 것,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할 것,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할 것,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어둡게 하거나 야간 모드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혜인님은 그날부터 수면 루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TV를 끄고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주쯤 지나자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밤 10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아침 6시에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엄마, 요즘 잠 잘 주무세요? 수진의 질문에 혜인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은 정말 잘 자.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서 기분이 좋아. 잠을 잘 자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운동할 때 더 힘이 났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며 기억력도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김 원장은 한 달 후 진료에서 말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경우 한 달 정도 지나면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주의력과 단기 기억이 좋아집니다.
선생님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죠? 네, 확실히 이름도 잘 떠오르고 약속도 잘 기억하게 됐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루틴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박 회장이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정 선생님 기억하세요? 전에 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운동 가르쳐 달라고 했던 거요. 아직도 찾고 있대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혜인님은 고민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도 많이 나아졌고 운동 모임도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하시겠어요? 평생 체육을 가르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운동 모임도 얼마나 잘 이끌고 계세요. 결국 혜인님은 아동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은 혜인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혜인 선생님이시죠? 박 회장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걱정이었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혜인님은 일주일에 2번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저는 정혜인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운동하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볼까요?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보다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았고 집중력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인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게임 요소를 넣었습니다. 릴레이 경주를 하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움직이거나 팀을 나눠 경쟁을 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운동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운동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생겼고, 선생님, 오늘은 뭐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학교 체육 시간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인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이런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목적의식이 있는 삶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적의식이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자극을 받는데 이곳은 동기, 목표 설정, 계획 수립을 담당합니다. 그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의식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 이상 낮다고 합니다. 목적의식이 있으면 뇌가 계속 활동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혜인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아이들에게 어떤 운동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되고 설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혜인님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동센터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수십 번도 더 걸어온 길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혜인님은 멈춰 섰습니다. 아동센터가 어디였지? 왼쪽? 오른쪽?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났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기억을 되살려 센터로 향했지만 그날 수업은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인님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결국 잊혀지는 걸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사도 바꾸고 사람들도 만나고 잠도 잘 자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소용없는 것일까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엄마가 오늘 길을 헷갈렸어. 아동센터 가는 길을 잊어버렸단다. 수진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결국 엄마, 3개월 전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름도 잘 못 떠올리고 밤에도 잠을 못 자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운동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아이들도 가르치시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달라지셨는데요. 수진의 말에 혜인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두려움, 불안, 좌절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박 회장이 혜인님을 찾아왔습니다. 정 선생님, 어제 일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저는 결국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요?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어제 길을 잊어버렸어요. 수십 번도 더 간 길을요. 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 선생님, 제가 2년 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이야기했죠? 그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 근처 마트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누구도 만나기 싫었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주치의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치매는 직선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요.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다시 좋아지기도 한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꾸준히 해야 한다고요. 혜인님은 박 회장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시작이에요. 운동 모임 회원들도 혜인님을 격려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도 다시 집에만 있을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동센터 아이들도 혜인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오세요? 우리 선생님 운동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응원에 혜인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루틴은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리듬이라는 것, 작은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원장과 상담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그런데 그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 후로는 괜찮았어요. 그럼 됐습니다. 일시적인 혼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는 더 그렇죠. 중요한 건 전체적인 경향입니다. 선생님은 3개월 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혜인님은 다시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운동, 건강한 식사, 사람들과의 만남, 충분한 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틴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인님은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름이 예전보다 훨씬 잘 떠올랐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오래된 지인의 이름도 금방 생각났습니다. 약속 시간이나 장소도 잘 기억했고, 해야 할 일들을 메모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잘 정리되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으며, 저녁에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할 때 예전보다 더 오래 걸을 수 있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른 자신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또렷했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으며 전체적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 선생님,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선생님, 피부도 좋아지시고 표정도 훨씬 밝으세요. 딸 수진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3개월 전하고 완전히 다르세요. 그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김 원장을 다시 찾았을 때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를 듣는 혜인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정혜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김 원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검사 결과가 6개월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주의력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 치매 발병을 최소 7년에서 10년은 늦출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혜인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좋아진 건가요? 네, 수치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는지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 식사, 수면, 사회활동, 목적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겁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지금 하시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가끔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을 나서는 혜인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 왔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희망과 자신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나의 기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혜인님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동반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혜인님의 아침은 여전히 박 회장과의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30명이 넘는 회원들이 함께하는 큰 모임으로 성장했고 혜인님은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식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채소, 생선, 견과류가 가득하고 매일 아침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수진과 손녀가 함께 와서 요리할 때는 더욱 즐겁습니다.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수면 루틴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동센터 아이들은 이제 혜인님을 기다립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준비했어요. 다 같이 팀을 나눠서 해볼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웁니다. 혜인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전 제자들이 혜인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희 20년 전에 선생님한테 체육 배웠어요.
물론 기억하지. 너희들 중학교 때 마라톤 대회 나갔잖아. 선생님, 정말 기억하세요? 우리 그때 3등 했잖아요. 당연히 기억하지.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혜인님은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사실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남아있고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저녁에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운동 가르치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손녀에게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가르쳐 주면서 혜인님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밤에 혜인님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고마웠던 사람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흐릿해졌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억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운동했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고 사람들을 만났고 잠을 잘 잤고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치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속도를 늦추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딸과 손녀, 운동 모임 친구들, 아동센터 아이들, 모두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져도 이 감정만은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과거의 나로부터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박 회장과 공원에서 만날 것이고 운동 모임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아동센터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혜인님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기억의 문은 천천히 닫히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혜인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인님의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두려운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활발한 사회활동,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치매 발병을 7년에서 1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30분만 걸어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생선한 토막과 채소를 드셔보세요. 오늘 밤에는 스마트폰을 일찍 내려놓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이번 주에는 친구나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5가지 루틴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